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코비드 사태로 브라질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어제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며 드디어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3주 전만 해도 제가 보고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는 뭐 34만 명이다. 일주일 있다가 35만, 또 있다가 36만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국에 계신 분은 이거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뭐 일주일에 10,000명 이상 죽어나가느냐, 뭐 이렇게 뭐 질문한 게 있었는데요. 4월 달에만 제가 계산해 들어 한 76,0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지금은 4만 명이 넘었고요. 확진자도 매일 평균적으로 한 7만 명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2억 1천만 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절대로 이제 줄어들지는 않고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 상원에서 이제 열린 것이 이제 이게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코비드에서 이제 정부를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다른 문제가 그 위원장으로 상원 의원인 이제 헤난 깔리에로스라는 이제 상원 의원장이 이제 이번 청문회 또 위원으로 임명돼서 또 이제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의 딸이 또 고이아스라는 저 주에 또 그 한 이제 주지사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행정기구에 대한 이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식이 지금 주지사로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공격 중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데이터들 가지고 싸우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벌써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상황이 지나고 나서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면요, 답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를 아니까, 아, 그때는 왜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지 왜 그때 안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청문회 열린 걸 몇 군데 봤는데, 그냥 서로 자기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서 떠들고 얘기하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고, 아니면 희생양 하나만 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 코비드 사태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벌써 이렇게 청문회가 열린다는 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움이 아무도 안 되고요. 괜히 정치적인 소모 싸움이 되면서 정부나 각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재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될 것도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절대로 청문회는 이게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열려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좋은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청문회는 이제 조금 있다가 있을 대선에 유리한 표를 이제 얻기 위한 목적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청문회를 열림으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 있느냐? 뭐 어느 방안을 내놓겠죠.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청문회 끝나서 방안이 내놔서 다 안건돼서 통과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 굉장히 지금 저는 불쾌하고요. 아, 진짜 이거는 지금 빨리, 제가 뭐 누구나 얘기하는 거지만 뭐 방역에 더 힘쓰고, 아니면 이런 뭐 백신이나 또 그 위에 또 필요한 장비를 뭐 생산하든지 수입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서로 손가락질만 하는 청문회, 참 불쾌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건부에서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스푸트닉 백신에 대한 보건부에서는 아예 인증 절차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푸트닉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보건부에 정치적으로 저걸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다. 뭐 그러면서 이제 공방전이 일어나니까 보건부에서 그 담당자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대화했던 내용과 이메일을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내가 숨길 건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자료를 제대로 안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할 텐데 이게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싸움이 있는데, 뭐 빨리 좀 어느 종류든 간에 이게 좀 백신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싸움으로도 변했다는 그런 거고요.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 게 일어나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또 하나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매년 브라질은 이제 0으로 끝나는 해,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요, 밀림입니다. 진짜 밀림에 쪽배 타고 이렇게 쭉 가서 거기 마을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지, 또 배를 타고 저기 들어, 이런 경우도 많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뭐 농장주에도 띄엄띄엄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들 돌아다니면서 이 조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하는 이제 국책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2010년도에 작년에 시행을 못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은 바이러스 퍼질 확률이 있다라고 못 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반대파와 또 일부는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어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거 연구 조사를 꼭 하라고 강제 실시하라고 법원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방역에 대한 것은 또 벌써 이제 센스를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하였고요. 또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준비를 하였는데, 이게 이 인구 조사를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게 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가 있고 얼마 예산이 필요하고 얼마 학교를 지어야 되고 또 얼마만큼의 또 병원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조사를 안 하면은 이거 앞으로 계획이 못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세수도 그렇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하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판결을 당했으니 이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고요. 저도 몇 번 그런 이런 조사에 이제 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몇 명이 사느냐, 뭐 소득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 교육은 어느 정도냐 하는데, 이런 게 좀 계속 이어져야 이 브라질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실업률은 14.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1,440만 명이 지금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아니고요. 당연히 노동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 사람이고요. 이거는 또 2012년 이후에 이제 최고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아시죠. 뭐 원래부터 브라질의 이 경제 위기가 2014년, 15년부터 조금 시작해서 16년, 17년 가장 심각했을 텐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가장 또 안 좋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문제나 이렇게 탓을 하면 안 되고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달러는 또 이번 주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제가 동영상 만들고 있는 이제 4월 30일 이 날짜에 보면은 지금 현재 5.38입니다. 지금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 변동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5.7까지 가다가 이거 6 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아마 이제 소비가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매년 계약하는 이제 임대료 갱신이 아닙니다. 임대료는 갱신을 3년에 한 번씩, 뭐 30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임대료 상승을 못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임대료를 조정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뭐 요번 연도에 지난 12개월 동안 뭐 3% 있었다, 4% 있었다. 그러면 임대료가 인상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3%, 4% 올렸는데 지금은 12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이 소비자, 종합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 오른 게 제가 몇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영이 돼서 지금 임대료가 자동적으로 30%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거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집주인,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얘기를 해서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또 대부분 또 이제 이렇게 감안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꼭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포화 상태인 시내에서의 이런 주거지보다 자꾸 이제 시외곽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과 그냥 비교해 보면 서울은 그래도 전철과 이런 도로가 잘 돼 있어서 이제 뭐 성남, 하남, 부천 뭐 이런 데로 계속 퍼져나가지만, 이 상파울루 대도시는 아직 그렇게 발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 지역에서만 있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요 가운데 이게 세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중심지고요. 뭐 서울로 치면 종로 이렇게 중심지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시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위쪽으로 조금만 가면 또 우리 한인들이 사는 이제 봉해지로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 남부 지역은 또 이제 주거지로도 많이 쓰는데 이제 부촌이 이제 형성돼 있고, 또 요즘에 신흥 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쪽 지역은 다 뭐 예전엔 농장이었다. 한 뭐 40년 전만 해도 이제 공장 지역, 뭐 30년 전만 해도 공장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 개발돼서 아파트 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의 지역들은 원래부터 이 거리가 얼마 되지, 뭐 10km, 20km도 안 되는데 뭐 전철이 없다라든가 버스가 가는데 1-2시간 걸리는데, 이걸 벗어나서 지금 시외곽 지역으로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하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그쪽 지역이 이제 발전할 때 여러 가지가 이제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이제 교통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전철도 늘고, 또 간선, 또 뭐 지상으로 다니는 뭐 버스선, 뭐 전철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 지역에 사람들이 교통이 괜찮네.
그러니까 시내까지 가려면은 내가 여기서 살면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바로 이제 일터로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개발이 이제 활발히 되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도표는 이제 중요한 것은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이제 개발 또 2009년도 2013년 또 2014년 2018년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나눠졌을 때 어느 정도의 아파트들이 계속 새롭게 이제 분양이 되느냐 지금 그 내용이 이 도표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원래 35m 한 10평 될까요? 네, 얼마 안 되는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들이 2014년 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지하철, 뭐 전철, 뭐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거의 혼자나 이제 두 명이 이제 살면서 이제 출퇴근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70m에서 이제 90m 아니면 뭐 120m, 120m 이상 되는 이제 큰 아파트들은 이게 2004년에서 2008년도는 사실 그 당시에 룰라 대통령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팔렸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살 사람 다 샀고요. 경제적인 이제 불황도 있다 보니까 줄어들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35m에서 이제 50m 아니면 뭐 70m 등 이제 소형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조건은 교통이 좋다라는 거와 이제 경제가 이제 그들이 이제 올라왔던 것인데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이제 모르겠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 또 보시는 것과 같이 새 아파트 이제 분양 도표입니다. 이 보시는 것 같이 2014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32,830개가 이제 분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2015년, 16, 17을 내려오면은 이렇게 쭉 줄었던 겁니다. 이 새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도시의 분양이 아니라 A쇼라고 해서 가장 중심지, 교통지가 좋은 곳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5, 16, 17 됐는데 이제 경제적인 불황으로 줄었던 것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경제 불황이 계속 이제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가 계속 이제 팔릴지는 모르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시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느냐 가장 좋게 보이는 건요. 지금 보시는 이 도표와 같이 그냥 이렇게 산에다가 민둥산 같은 것이죠. 풀 조금 있고 그곳에다가 이제 집을 하나씩 지어서 올라가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곳에는 뭐 당연히 상하수도 수소도 제대로 없고 또 뭐 이렇게 뭐 전기도 없고 하던 곳인데 사람들이 뭐 몰려 살다 보니까 어엿하게 뭐 길도 놓고 뭐 등도 놓고 전기도 넣어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가 오면은 이게 계획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무너지는 등 이 주거지가 시외곽지에 불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를 피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상파울루가 아닌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경우인데요. 경찰이 무슨 작전을 한번 하면 그러니까 작전이란 게 뭐 어디를 뭐 급습한다라든지 뭐 갱단을 뭐 잡으러 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이 있는데 이런 작전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명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작전이 몇 시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고 며칠 걸리기도 하는데 작전을 한번 나가면은 그쪽에서 총격전으로 인해서 평균 5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엔 당연히 없죠. 시 외곽 지역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야 이거 총격전으로 경찰과 갱도 무섭고 강도도 무섭고 경찰과 갱들이 싸우면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비만 오면은 물이 차든지 집이 무너질 수 있고 라고 하면서 그 시 외곽 지역에 이제 안 살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 대중교통 전철 기차 같은 걸 놓으면은 그곳에는 이제 정비를 하니까 정부 주도로 하냐 보니까 조금 이제 많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축구대회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축구대회 열리고 있습니다. 뭐, 축구가 없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축구대회가 열리면서 각종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또 A, B, C로 이제 시리즈가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최소한의 뭐, 시리즈 A에 출전하는 팀은 뭐, 그 선수들과 뭐, 임원진들, 뭐, 코치나 스텝, 뭐, 이런 사람들을 뭐, 한 50명 이상이 접종해야 된다라는 등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름은 그만큼 축구는 돌아가고 사람의 삶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상파울루 시내에서 요번 주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식당들이 이제 영업을 이제 허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11시부터 오후 이제
7시까지만 이렇게 시간을 여유를 뒀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침 뭐 6시부터 뭐 오후 뭐 10시까지도 뭐 시간을 늘려줄 겁니다. 영업 시간을.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돌아다니면서 더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순번제는 원래는 낮에 하던 것을 지금 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낮에는 뭐 아침 뭐 7시부터 뭐 오후 5시 사이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오후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운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낮에는 다닐 수 있는데 밤에는 뭐 8시 넘어, 글쎄요, 8시 넘어 저는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안 나가죠. 저 집에 누가 어딜 나갑니까? 이 순번제도 이렇게 지금 전 도시에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 빨간 선으로 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제 이 시내 요 안에만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밖의 지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 24일 날 토요일 날에는 평통 브라질 협의회에서 K-World and Peace라는 주제로 이제 온라인 이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냥 원래 그냥 TV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접속하여 또 온라인으로 뭐 이런 걸 계속 이제 실시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문화를 행사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인들이 브라질에 살면서 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문화를 알리고 우리가 여기 있음을 이제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를 가졌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삶이 어렵고요. 뭐 누구나 다 아는, 우리 한인뿐만 아니죠. 브라질 사람들 다 어렵고요.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돌아간다. 사람들이 안 온다. 뭐 이런, 뭐 소비자가 안 온다.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코비드가 원래는 이제 이 격리가 뭐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5월 9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때 지나도 아마 끝난다는 보장은 없고요. 또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 그때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한인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제 힘을 내시고 이건 뭐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서로 이웃을 챙기며 그렇게 삽시다. 오늘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